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HBSI 전망치가 101.2로 전월 대비 10.6포인트 상승하며 2017년 6월 121.8 이후 47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었습니다. 재개발 HBSI도 102.8로 전월 대비 9.1포인트 상승했고 재건축 HBSI도 98.5로 전월 대비 5.8포인트 상승해 정비 사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세로 돌아섰습니다. LH가 지난 7일 경영과 사업 전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LH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을 가졌으며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LH의 혁신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분기 수도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1,541건으로 중형 28,796건과 대형 9,115건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1분기 수도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값은 2.69% 상승해 중형과 대형 아파트의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국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경기의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심의 낙관적인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방의 비규제 지역 그리고 공공택지의 추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유튜브 통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이슈,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 검색하시고 소통해 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한데요. 역시나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이 팀장님과 함께 서울의 부동산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인서울, 이 서울 안에서 개발이 임박한 지역은 어디일지 오늘 이슈 진단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현재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지가도 이제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를 계획하실 때 그 중에서도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실 때 고액으로 이제 재건축의 투자의 수요보다는 이런 소액으로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개발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이시거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 이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서울 내 개발 임박한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지역을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큰 수익을 보일 수가 있는 지역, 부동산 투자 지역 중에는 바로 연신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신내 지역, 가성비가 왜 좋은지, 얼마만큼의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한강변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갑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만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에서 미개발된 지역이고요. 입지가 그만큼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연신내 지역과 광진구 자양동 좋은 것은 알겠는데 왜 좋은지 바로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수익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연신내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왜 투자 지역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성비란 바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지역, 바로 부동산 투자 지역에서는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가성비가 좋을까요? 서울 시내 내에서도 서울 이제 도심권 내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만큼 여러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밀집 지역 안에서도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연신내 재개발 조짐, 연신내에 이제 GTX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 내용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신내 GTX 역세권 재개발 추진위원회 이렇게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이런 GTX 노선 자체를 이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추진위원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재개발 자체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려면 이제 동의율 자체가 50%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동의율 자체가 50%가 이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임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피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역세권의 인근의 재개발 이제 시동이 거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 연신내 인근에 GTX 역세권 재개발 추진위원회 가칭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 6호선과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GTX A노선으로 인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사업 중에서도 바로 그 GTX A노선이 가장 빠른 착공에 들어갔으면 이르면 이제 2024년쯤에 개통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추진위원회 이제 발족이 돼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동의서를 계속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겠죠.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자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B라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A라는 지역 자체로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B라는 자체는 추진위원회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추진위원회가 있고의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노후도 자체가 이제 비슷한데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A는 있고 B는 없다. 그러면은 B 자체의 지역 자체로는 개발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추진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임시 추진위원회가 있는 A 지역은 당연히 개발의 속도, 개발의 압력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지금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서울 도심 안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서 정말 고수익,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GTX A노선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떤 점이 있나요? 이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GTX A노선 바로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지금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집가 상승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 리스크 적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지가 상승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이런 운때 맞아서 정말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밀집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이런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했을 때는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방식이 있고 공공 주도 방식 개발이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성향에 맞게 투자 계획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연신내의 역세권이다. 정말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강변 유일한 미개발 지역 입지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변 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개발 지역 중에서도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이제 구역 지정 받거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피 자체가 없습니다.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도 한강변에서도 유일하게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 단독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강 르네상스 2탄 시작되나 땅 기부 체납 늘리면 50층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변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35층 규제로 이제 3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 늘리면은 50층까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나왔는데 50층까지 지으면은 사업성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조합원분들의 경우는 수익성 자체가 정말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다시 짠다, 35층 룰 완화 동시에 공공기업 확대 방향 가다, 단지들 수용 여부 관심, 상반기 중 서울 플랜 발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첫 주자 성수동 50층 개발 재시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수동 자체가 이제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닥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강변 최고층 첫 주자 되나 오세훈이 계획했던 한강 르네상스 이제 대부분 취소되고 이제 성수동만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 추진 속도 가장 빠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수동 이제 이거 자체, 여기 이제 자체를 성수 전략 정비구역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사 효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강변 50층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투자의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주변 지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지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진구 자양동 지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 효과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한강변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 아직까지는 이제 2억 초중반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 금액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변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정말 중요하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추진위가 있고요,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만큼 개발의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역시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릴 수밖에 없는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소액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이제 베란다를 바라봤을 때 한강이 조망이 가능하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겠죠.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광진구 자양동 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 수익성 정말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GTX A 노선이 현재 연신내 역세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가가 빠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노밀집 지역 안에서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GTX N호선과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주변 지가는 빠르게 이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정말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TX 노선이라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고 재개발이 만나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이제 한강변의 유일한 미개발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런 한강변에서도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서울 도심 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이 안 되죠. 평균 이제 호가 자체가 20억에서 3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광진구 자양동 노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런 이제 여러 아파트들처럼 20억에서 30억 호가를 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이 강남입니다. 강남의 여러 개발 호재까지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액 투자로 고수익 가능 이제 투자 방법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죠. 정말 지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입지가 좋은 데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이제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교통의 호재라든가 아니면 주변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녹지 공간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지가 상승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향후 수요가 집중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개발 호재가 이제 있으면 당연히 수요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 대비 그만큼 지가 상승률 크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고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이제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이어야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긴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 당연히 매매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성비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입지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여러 개발 호재도 있고 향후 수요가 집중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에 투자를 하실 분들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 안에서 개발을 막 앞두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분석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자, 한강변 따라서 미개발지도 주목을 해봤고, 민간 재개발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까지 소개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지역으로 정보 체크 시간에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먼저 한강변 쪽으로 왔습니다. 입지적인 프리미엄이라든가 팀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개발 호재 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제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광진구 자양동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입지 보시게 되면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광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받아봄으로써 그만큼 지가상승률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이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광진구 자양동 입지 여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지금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률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안에서도 1구역과 7구역, 12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진구 자양동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효과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이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서울 도심 안에서도 이제 한강변 라인 유일하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투자의 계획 세우실 분들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변의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둘러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자, 3호선,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도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연신내역 주변인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3호선,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 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률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 거점으로 이제 은평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은평구 안에서도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바로 독바이 역세권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저층 주거지와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한 그런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세 보시게 되면 3억에서 3억 3천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대, 그다음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미만으로 정말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 안에서도 정말 가성비 있게 소액으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서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서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만나본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1:1 무료 상담 살펴보시죠. 용산,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 핵심 지역 투자 전략에 대한 1:1 무료 상담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함주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마이스트로 김원준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유 있는 지역들로 부동산 두 지역에서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오늘 가볼 지역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두 지역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좀 고가 오피스텔들이 점점 들어서고 있는 바로 강남구 역삼동 일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당 1억이 넘어가는 고급 오피스텔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 바로부터 청량리가 되겠습니다. 청량리. 예전에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었던 지역인데요. 자, 이제는 천지개벽 수준의 대규모 개발들과 그리고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동부권의 대장은 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으로 변모가 되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 한번 노려서 투자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주목할 만한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일지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인데요. 자,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의 수임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청량리역 부근에서 자, 오늘은요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전무님께서 우선 주목하신 지역, 동대문구에서도 좀 우리가 낙후된 이미지 좀 느낄 수 있는 동대문구 전농동 쪽입니다. 자, 청량리역 근처인데 저희가 여길 봐야 하는 특별한 이유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 자체가 전농 19역이라고 재개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가능하면서 자, 무엇보다 이 지역 단순히 재개발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개발 기간이 거의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간에 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 계속적으로 집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존재를 해야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 청량리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청량리역은 지나가는 노선 정도, 그러니까 어디 MT를 간다거나 어디 놀러 갈 때 잠깐 들리는 정도의 지역이었었고요. 사실 중심지는 이 아래쪽으로 제기역이나 제기동 일대가 조금은 더 사업지라든가 회사들이 좀 많았던 곳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좋지 않은 환경들, 뭐 이제 홍등가라든가 뭐 588, 뭐 사창가 같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던 곳들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그 안 좋았던 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들이 8개, 9개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65층짜리, 59층짜리 건물들이 쑥쑥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살펴보시면은 다양한 뭐 롯데캐슬, 뭐 레미안 등 이름 있는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곳들 이미 재개발이 한번 쓸고 갔었던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전농 9구역, 전농 10구역, 전농 8구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가기로 뭐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재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농 10구역, 자 2008년도, 2009년도에 추진이 됐었다가 2013년도에 구역 해제가 되면서 기본 계획까지 사라진 곳입니다. 자, 하지만 노후도 자체가 상당히 높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주들 자체가 이 재개발에 대한 희망감과 기대감을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서 지금 다시 동의서를 걷고 개발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투자에 나서신다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나은 프리미엄을 노려서 그리고 또 좋은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옆에 8구역 같은 경우에도 빠른 계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청량리역에서 전농 로타리, 이 전농 사거리 쪽 일대 까지 바로 서울시립대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 라인들이 고급 아파트 단지로 전체가 변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일대 대규모 대단지의 아파트들 형성된다라면 집값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청량리역 일대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 자,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 좀 고층의 좋은 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라면 앞으로 이 라인들 개발이 된다라면 아파트 가격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억, 지금 현재 20억입니다. 자, 앞으로 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을 때 약 5년에서 6년 정도, 짧게 그 정도를 봤을 때 6년 뒤에는 과연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짠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청량리역 주변이었던 곳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았던 시설들, 이것보다 더한 사진들도 많습니다만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캐슬 L65 아파트 4개 동과 고급 이제 오피스텔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는 동까지 총 5개 동 65층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역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전농 19역 방문하신다라면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잠실 일대에 롯데타워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 일대 랜드마크가 되었죠. 자,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층 아파트들, 고층 상업단지가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일대 가격들 얼마만큼 오를지 알아보시면 좋을 텐데, 자, 바로 옆에 형성되어 있는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59층짜리 4개 동입니다. 자, 이곳 아파트들 고층으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서도 이 주변 일대 동북권역의 대장을 키우겠다라는 이 지역의 눈물겨운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지역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 19역 현재의 모습입니다. 1층짜리 주택, 2층짜리 뭐 주택 등 정도밖에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 무엇보다도 도로들이 소방차 진입로 자체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동대문구 구의원들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희망감이 계속
퍼져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19역의 노후도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제가 표기를 해드린 이 모양이 바로 예전의 전동 19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변 일대까지 더 포함을 하게 된다라면 더욱더 큰 모습, 더욱더 대단지로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조감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의율 자체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으면서도 입지적으로 서울 시립대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역까지도 걸어서 약 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니까 자, 이만큼 좋은 입지의 재개발 지역은 더 이상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청량리역 주변들 단순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들어서는 노선들 라인까지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총 1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서울 어느 지역으로나 강남으로나 여의도로나 어느 곳으로나 이만큼 잘 갖춰진 노선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역, 용산역보다도 더욱더 큰 노선들, 더 잘 갖추어진 라인들을 갖출 예정이니까 자,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집값이 떨어질 염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거니와 자, 향후에 GTX 2개 노선까지 교차하는 곳이니까 자, 앞으로 이 지역 일대 서울 최대 규모의 교통 허브로서의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청량리역까지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재개발이 일어난다. 자, 이러한 곳들은 어떻게든 투자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주변 지역을 노려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떠한 지역으로든 지역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맞벌이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평수를 조금 더 큰 거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더욱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으실까 싶고요. 자, 이렇게 대규모 교통 호재 있으면서도 자, 면목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바로 앞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동 19역 그리고 전동 9구역 그 사이에 바로 이 면목선의 서울시립대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집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역이 하나 새로 생기니까 자, 그거에 대한 호재만 놓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과 함께 다양한 라인의 지하철 그리고 철도의 확충 사업들 현재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투자적인 안정성 든든히 보장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개발의 가치 그리고 꾸준한 직장인들의 유익까지 노려볼 만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 뜨다 보니까 제기동 일대, 청량리역 일대에 다양한 회사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약회사들과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서울 시립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든든한 수요. 자, 그러니까 소형 평수를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학생들의 수요를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룸 내지는 쓰리룸을 노리신다라면은 자, 바로 직장인들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수요를 노려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조금은 이 빌라 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앞으로 이것들이 아파트로 변화가 된다라면 조금 몇 년 정도는 좀 고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동으로 들어서면서 단지형 이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은 뿐만 아니라 바로 도로가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무엇보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자, 바로 다양한 향후에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 아파트 층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라면 다른 어떠한 재개발 지역들보다도 더 나은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죠. 소방차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지역인 만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개발 호재에서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좀 서둘러 본다면은 만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궁금하고요. 5, 6년 짧게 봤을 때 그리고 길게 보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에 매물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른 지역입니다. 자, 다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에 좀 귀하게 나온 물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5억 3천에서 5억 4천입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방송을 했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연말, 완공되는 올 연말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피가 한 5천 정도까지는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곳 매매가 5억 3천에서 5억 4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땅 지분 같은 경우에는 약 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부 면적도 전용 면적도 상당히 넓다 보니까 재개발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실거주를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한번 나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좀 낮은 편인데요. 자, 앞으로 이 지역이 천지개벽을 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기 좋고 바로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대학교, 대학 시설들을 이용을 하면서 바로 집 앞에 마련이 될 서울시립대역을 이용이 가능하면서 청량리역에 형성될 14개의 노선을 모두 이용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까지 노려서 투자가 가능한 곳이니까 이러한 곳들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2억 3천 정도, 2억 3천에서 뭐 전세 가격이 많이 안 나가니까 한 2억 5천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실질적으로 얼마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에 어떤 아파트들이 들어설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셔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구전농 19역 다시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면서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지역, 대규모 개발 지역이다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가득 품고 있는 청량역 역세권에서 만나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이미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강남구 쪽 오피스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역삼동 오피스텔 어떤 포인트 좀 주목을 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더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이 잘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지역들 특히나 강남 내의 중심 지역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이 역삼동 지역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 잘 갖추어진 교통망들, 강남역과 이 역삼역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역삼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 주변에 다양한 회사들이 잘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래쪽으로 양재 일대까지 회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거주 시설도 거의 없으면서도 무엇보다 상당히 잘 갖추어진 노선들에 따라서 회사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테헤란 일대, 삼성동까지 연결이 되는 이 2호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으로도 역시나 삼성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 위에 7호선, 3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교차를 하면서 특히나 신분당선 연장 공사, 향후에 용산까지 뻗어나가죠. 이러한 개발 사업과 분당선까지 정말 다양한 노선들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사무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회사가 많게 된다라면은 주변 일대의 직장인들의 선호가, 거주 선호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전국의 이 수많은 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모인 곳이 서울이라고 하고요. 이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강남구라고 합니다. 자, 이 강남구 내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을까요? 자,
세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삼동 일대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들의 선호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선호가 상당히 좋은 곳이면서도 자, 바로 이 수도권 일대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1순위 지역이 바로 이 역삼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이 바로 강남일 수밖에 없다. 자, 정부에서 아무리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해봐도 강남으로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상 이 모든 부동산들은 이 강남으로 통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상승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비전이 있고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만 계속적인 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삼동 바로 옆에 지역, 바로 이 논현동 바로 옆에 지역이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자, 삼성동 일대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면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고요.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곳 일대 특히나 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하위에 있는 이런 1차 벤더, 2차 벤더 기업들까지 다들 이쪽으로 모여들 예정이니까 정말 그 경제적인 유발 효과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처음에 이 현대차에서 이 지역의 부지를 약 10조에 샀을 때 미친 거 아니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투자를 참 잘해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의 이 강남의 집가 상승, 집값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정말 잘한 투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길 건너편에 서초구 서초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길 하나만 건너게 된다라면 위치해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서도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간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들이 일어나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양재 이쪽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일대 이 영동대로를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약 7년, 8년까지는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시간은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런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개발을 놓고 이런 개발을 생각해 보시고 장기 투자 생각하셨던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면서도 이 주변 일대 GTX, KTX 등 다양한 철도 광역 사업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이러한 사업 놓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포럼을 진행하면서 많은 개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투자 개발은 아니니까 단기로 놓고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인 개발 사업 역시 이렇게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출 건 이미 다 갖췄지만 플러스 알파의 개발 호재까지 있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여기서 단기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 일단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의 투자 금액하고요. 전략 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최근에 몇 월 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들의 분양 가격이 약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 특히 역삼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오피스 건물들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곳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가격의 상승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입니다. 자, 일반 주거로 이제 거주지로서의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오피스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수를 늘리기 조금 걸렸던 그런 분들이라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이런 오피스텔, 특히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이 강남 중심지의 역삼동 오피스텔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가 건물보다도 안정성 면에 있어서 뛰어나면서
무엇보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테크를 생각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매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3억 1,900대에서 약 4억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5,900에서 7천만 원대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많은 회사가 집중이 된 강남에 그중에서도 오피스의 중심지 역삼동입니다. 자, 2호선 역삼역에서 약 1분에서 2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가치 더욱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역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과 수요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세금적인 부분의 메리트까지 챙겨가 보면서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자, 전문인과 함께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죠. 아파트 소액으로 누려보자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함께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